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. 총재님, 한국은행이 국민대차대조표를 개발하는 시점에 네. 이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 나오면서 세계적으로 좀 어떤 선풍을 좀 일으켰습니다. 당시 한국은행도 이 국민대차대조표를 작성하면서 피케티 방식으로 한국 경제를 분석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이제 관계자의 발언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기도 했었는데요. 이 한 나라의 자본을 소득으로 나눈 값이 클수록 세습 자본주의로 간다라는 것이 주요 논지고, 또 이 자본소득 비율이 이른바 피케티 계수로 불리면서 진위 계수와 함께 또 다른 불평등의 지표로도 쓰이고 있지요. 네, 불행하게도 한국은행의 국민대차대조표와 그리고 국민소득 정보를 취합한 결과 이 한국은 세습 자본주의로 가는 경향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잠시 준비한 표를 보시겠습니다. 네, 저희가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데이터를 가지고 피케티 계수를 좀 산출을 해보았습니다. 2014년부터 19년까지 5년 동안의 변화를 좀 분석한 결과 피케티 계수가 연평균 2.7% 증가를 했는데요. 국민 순자산은 연평균 7.7% 증가하는 데에 반해서 국민 순소득은 연평균 4.4%로 소득보다 이제 자산 증가율이 훨씬 앞서니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GDP 하락이 예상되는 코로나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지표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. 네, 그래서 총재님, 국민 순 자산을 국민 순 소득값으로 나눈 값이 계속 커지는 현상이 국민 경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신다고 생각하십니까? 아무 문제 없으니까 놔두면 된다거나, 아니면 바람직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다,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이 값을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.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? 네, 저희들이 이렇게 피케티 지수가 이제 그런 개념과 비슷하게 국민 순자산과 순소득 비율을 이제 계산해 보면 이렇게 쭉 상승하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. 근데 이것을 곧바로 자산 불평등이 곧바로 요 수치만 갖고 심화됐다고 할 수 있을지는 제가 그건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만, 어떻든 간에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. 네, 이 계산의 방법이 아주 정확하진 않더라도 경향적으로 불평등과 관계가 있다는 것도 확신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? 물론 숫자가 높아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럴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만, 정말 어떻게 잘 해석을 해야 될지는 제가 조금 더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일해서 버는 돈보다 돈을 굴려서 버는 소득이 많아진다는 건 당연히 불평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, 저는 좀 의외의 답변이네요. 네, 좀 더 추가 질의를 드리면요. 이 피케티 계수와 토지자산 가치 증가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한국은행 국민대차대조표상에 이 토지자산을 명목 GDP로 나눈 값이 2014년 4.0에서 2019년 4.6으로 증가를 했습니다. 피케티 계수의 연평균 증가율 2.7%보다 연평균 증가율 3.0%로 조금 더 높았는데요. 이 한국은행 국민대차대조표에서는 토지자산을 비금융 자산 중에서도 비생산 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비생산 자산 중에서도 토지자산의 비율이 99.4%로 압도적인데요.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총재님, 이 비생산 자산인 토지자산을 GDP로 나눈 값이 계속해서 커지는 현상이 아무 문제 없다고 보시는지, 아니면 문제가 있지만 어쩔 수 없다고 보시는지, 아니면 이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. 네, 이건 이제 아무래도 보면 자산의 총 가치가 소득보다 훨씬 큰 폭으로 늘어나서 이런 게 된 경우 됐고, 토지자산 같은 경우도 아마 토지의 명목 가격이 그 사이 많이 올라서 아마 이런 숫자가 난 걸로 봅니다. 이건 어떻든 간에 자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커지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네, 바람직하진 않다라고 보신다는 거죠. 네, 제가 이 자리에서 총재님에게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을 드릴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하고요. 네, 저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피케티 계수를 줄이기 위해서, 그리고 피케티 계수와 연동을 해서 움직이는 토지자산과 GDP 나눈 값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토지자산의 분자에 해당하는 토지자산의 가치를 줄이고, 그리고 마찬가지로 분묘에 해당하는 국민소득의 크기를 늘려야 하는데요. 이 두 가지 동시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토지보유세와 연동된 토지 기본소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
그 보유세는 조세의 자본화 효과가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이 위에서 말한 값 중에서 분자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데요. 네,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부동산 그 재산세 실효세, 보유세 실효세율이 0.16% 정도에 불과합니다. OECD 평균 0.33%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. 이 보유세를 올리려면 대다수를 이제 보유세를 올리려고 하면 보통 조세 저항이 발생하고 이 조세 저항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는 국민 대다수를 이 보유세의 수혜자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이 토지 보유세 재원을 토지 기본소득으로 연동시켜서 보유세를 거두면서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보유세로 인한 혜택을 보게 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설정해서 이 부동산 문제, 이 불평등, 자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저는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상의 지표가 이 토지 보유세를 재원으로 하는 이 토지 배당의 필요성을 너무나 절실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. 이 한국은행 본연의 업무와는 좀 관련이 없더라도 이 국민경제를 세습자본주의가 아니라 정의로운 경제를 만드는 임무는 어떤 기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한국은행도 그 길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네, 나머지 질의는 추가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 소득이든 자산의 불평등 문제는 뭐 저희들도 외면할 수 없는 문제고요. 저희들이 대책을 수단을 갖고 있고 떠나서 그는 현안이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 이런 불평등이 더 심화된다고 하는 그런 또 연구 결과가 나오는 걸 보면 지금 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